우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 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와는 달리 경제 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말한다. 특징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정보와 지식 등 생산 요소들이 언제 어디서든 빠른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와세다 대학 비즈니스 파이낸스 연구센터 고문인 노구치 유키오 명의 교수는 일본 장기 침체의 원흉으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일본 내 디지털 시대의 IT 후진성에 대해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본 매체인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한 글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IT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이 이번 신종 코로나 재난으로 더욱 불거져 나왔다. 우선 정부의 사무처리 시스템에서 IT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코로나 대책으로서 필요하게 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 문제가 생겼다. 재난지원금 신청에서는 마이넘버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기본대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단체 직원들은 대장과 대조하는 방대한 수작업을 강요당하면서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온라인 접수를 중단했고 심지어 온라인보다 우편 발송이 빠르다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그 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용조정조성금도 5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서 신청 2시간 만에 멈췄고 그 이후 6월 5일 재개했지만 3시간 만에 다시 멈췄다. 정부가 제공한 접촉 확인 앱도 6월 19일에 운용 직후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팩스로 정보를 보내고 이를 수계산으로 집계하고 있었다. 이 작업이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 후생 노동성의 신시스템인 허시즈가 5월 말에 가동을 시작했지만 도쿄와 오사카는 도입하지 않고 여전히 팩스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접촉 감염 앱인 허시즈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다. 관청의 부처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사양의 차이와 필요한 장비 부족으로 코로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할 수 없었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았다. 온라인 교육으로도 전환할 수 없었다. 문부과학성의 4월 16일 조사에 따르면 휴교 중이거나 휴교 예정인 1213개 지자체 중 디지털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29%였으며 양방향 온라인 지도를 하는 것은 5%에 불과했다. 허밍턴 포스트 일본판에 따르면 도내 23개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 있다고 회답한 것은 미나토구뿐이었다. 의료 역시 원격 의료 대상이 확대됐지만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일본 의사회에서는 초진 상태에서 온라인 진료 정보가 없는 가운데 문진과 사진만으로 진료와 처방을 하기엔 매우 위험하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특례로 도입되었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다. IT와 원격화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사무처리 시스템이나 공적 부분만이 아니다. 민간 기업도 그렇다. 재택근무로 좀처럼 이행하지 못하고 주요국에서 최저 수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4월 3일 구글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국의 외출 제한 등의 대처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회사 출근을 기준으로 1월과 2월 바이러스 감염 확산 전과 비교해서 미국은 지금보다 38%, 이탈리아에서는 63%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9% 감소에 그쳤다. 도쿄도에서는 27% 감소했지만 46% 감소의 뉴욕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된 뒤인 6월에는 감소율이 4월의 절반 수준까지 되돌아갔다. 재택근무는 일시적인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원래의 출근 형태로 되돌아갔다. 이는 종이와 도장의 업무 처리로 회사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근길 만원 전철이 부활했다.
한편 서구 국가에서는 재택근무가 계속 정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6월 출근자가 영국에서 44% 감소했다. 스위스, 독일에서도 2에서 3할 감소했다. 낙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재택근무만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은 6월 30일 발표된 연차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체제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로의 유행이 세계적으로 진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자상거래도 별로 진전되지 않는다. 전자화폐도 대중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국제 순위에서 일본의 지위가 하락되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덴마크, 2위는 한국, 3위는 에스토니아였다. 다음으로는 핀란드, 호주,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미국, 네덜란드 순이었다. 일본은 지난 10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지자체 순위에서는 1위가 마드리드였다. 다음은 뉴욕, 탈린, 파리, 스톡홀름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9위 서울과 상하이, 12위 이스탄불, 16위에 두바이가 포함됐다. 도쿄는 지난번에는 19위였지만 이번에는 24위가 됐다. 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디지털 정부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위기 관리에 혁신적인 방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채팅봇을 사용해 감염 위험 평가가 이루어졌다. 런던에서는 교통 통제 카메라 센서와 AI를 이용해서 보행자 간 거리를 측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제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AI를 이용한 가상의사가 개발됐다. 대만에서는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으로 천재 해커 탕펑을 기용하여 코로나 대책으로 활약했다.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앱을 개발하여 어느 가게에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를 시민들이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정보를 알려 경계 요청과 함께 우한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시작했다. 일본의 IT와의 지연은 코로나와의 전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일본의 경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생산성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 처리가 아직도 종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가 6월 16일 발표한 IMD 세계 경쟁력 랭킹 2020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4계단 떨어져 34위로 밀려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일본은 1992년까지는 정상에 있었다. 디지털 기술에서도 일본은 62위였다. 대상은 63개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효율성은 55위였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이 재팬 전략에서 5년 내에 세계 최첨단 IT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실태는 이렇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